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린스퍼 학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던 우리 재원생 부모님이든 또 신규 문의를 주신 분들께서 문의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원서, 시사, 수능, 기타 이렇게 달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원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해왔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다음, 우리 아이는 시사 상식이 부족해요. 집에서 책을 잘 안 보고 TV만 보고 유튜브만 해요. 여기서 공부를 하면 수능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수능을 중3 때까지 마스터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를 걱정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토익이나 기타 등등 영어 회화 잘하고 싶어요. 예. 대단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영어 교육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학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 시그너처 메뉴라는 게 있잖아요. 어디에 가면 짜장면이 좋고 어디에 가면 칼국수가 좋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맛집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원서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화면에다가 스캔한 내용은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자, 여기 있네요. 네, 네, 바로 여기 보이는 로이스 로리의 Number the Stars라는 책입니다. 픽션이죠. 네, 뉴베리 수상작이고요.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저희도 이 책을 가르치고 있고요. 예, 글맛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습득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저자가 내가 이 책을 쓴 지 2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자, 우리 차분하게 챕터 넘겨서 한번 1분 정도 읽어보자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 내용을 시청하시는 분이 성인 학습자이던 아니면 그 성인 학습자 부모님의 이제 자녀이든 상관없이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수거적인 표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바로 이제 모르는 단어를 바로 사전으로 찾아서 들어가지 않고 왜 이 의미가 이렇게 해석되는지를 추측을 하고 또 추리를 해본 뒤에 사전을 찾아서 공부해 보는 이러한 습관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런 원서를 많이 읽으면 수능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현재 수능 지문과 혹은 내신 지문과 지금 여기 나오는 어떤 그 어, non-fiction 혹은 fiction 이런 내용들의 지문은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서를 많이 읽은 학생 중에서 수능 성적이나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대단히 많이 봐왔어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도 저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물론 제 조사가 학원을 다니는 재학생들을 기준으로 했거나 혹은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무조건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참고 자료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made a face라든지 혹은 adjust the thick leather pack이라든지 아니면 like civilized people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한국어로 옮기실 수 있거나 머릿속에 정리가 되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쭉 읽어 내려가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면 바로 단어 찾지 마시고 본인의 스타일대로 추측한 뒤에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서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들은 그 원서를 선택했을 때 그 원서에 번역본이 있다면 반드시 같이 구매를 해서 읽거나 심지어 오디오북이 있다면 그 세 개를 하나의 세트로 공부한다면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통역사였던 우리 기생충의 통역사였던 샤론체, 예, 우리 최성재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그 통역을 잘했죠. 영어 통역 전공자가 아니었는데도 통역사를 능가하는 수준의 어떤 멋진 통역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최성재 씨에게 관심이 있어서 오랫동안 인터뷰도 보고 또 하셨던 통역들도 보고 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 저도 그런 방식으로 책을 구매하고 공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신경숙 씨의 장편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원래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 번역가가 바로 이 부분을 결국 번역을 했습니다. 예, 번역사 소개는 제가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예, 굉장히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도 극찬을 받았고요. 재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다가 모르는 부분들을 여기를 보고 다시 여기를 보다가 모르는 부분들을 왼쪽을 보면서 비교 분석적으로 읽게 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돼요. 물론 이것을 하는 어떤 그 스타일은 또 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원서를 읽는 학생이라면 그래서 그 원서가 유명해서 번역본이 있다면 같이 공부하는 건 대단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유명한 책이죠. 호르스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 번역본이 있어요. 예.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안내 일기라고 해서 이제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저랑 수업을 할 때 한 번씩 쓰는 부분인데 말 그대로 원서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학생들과 같이 읽어 나가면서 그 글밥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배경 지식을 같이 습득하는 저는 이 부분 아까 원서를 읽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아까 시사라는 단어를 제가 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네. 이 시사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냐면 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현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사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수본 책이 되게 좋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시리즈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코노믹스를 골라봤는데 학생들이 국어 비문학 지문에서 이 이코노믹스 경제학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부모님들이 공부해 너는 공부하면 돼라고 하다 보니까 경제 관념이 없거나 혹은 이제 주는 대로 다 받아서 쓰거나 하다 보니까 어떤 세상 돌아가는 이치, 뭐 금리, 이자, 그다음에 유가, 주식, 주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아이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배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다리를 놓아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보도록 하죠. 자, 지문이 달라요. 아까 Number the Stars라고 하는 이런 책들은 문체 자체가 일종의 문학체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What is economics? Some people think that economics is all about money, banks, and very complicated graphs. But it's actually a lot simpler than that. Much of economics is really much understanding choices 라고 하면서 문장을 쉽게 풀어나갔죠. 이 정도 내용은 어휘만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읽혀보게 하고 또 생각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무엇과 시사적으로 연관시킬지를 고민해보면 공부가 훨씬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지금 이거 분명히 경제 내용이에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넘겨보면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가 나올 건데요. 자, 네. 맨큐의 경제학이 갑자기 생뚱맞게 왜 나왔느냐? 아마 경제학 전공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아실 거고 예전에 학원에서도 경제학 전공하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도 경제학을 좋아해요. 예, 왜냐하면 많이 알아야 뭔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뭐 경제학 고전이죠. 예, 요즘은 이제 맨큐 말고 또 버냉키라는 우리 옛날에 그 FRB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을 하셨던 분의 어떤 그 경제학 논리도 지금 많이 채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아까 앞에 거는 원서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부모님의 자녀가 좀 크게 되면 고등학교 정도만 들어가도 경제학을 공부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 우리 사회 부분에서 물론 이제 선택 과목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읽어보는 거예요.
음. 이코노미가 원래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요거를 말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예. 우리 조승현 씨, 예, 베스트셀러 저자인 조승현 씨 같은 분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말씀해 주시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코노미스트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뭔가 호기심을 끌 수 있는 후크를 아이들에게 던져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이러한 단어들, scarcity, economics. 희소성은 도대체 어떤 거냐? 희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요즘 애들이 희소하면 잘 몰라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나오는 그 동음 이어 한자들 대단히 힘들어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좋다. 자, 다시 아까 쪽으로 와서 원서도 좋고 시사도 좋고 뭐 수능도 좋다. 근데 궁극적으로 뭐를 해야 돼요? 나중에 이걸 배워서 영어로 얘기하고 글을 쓰고 자신의 생각을 뱉어낼 수 있으려면 독립적인 부분들을 하나로 묶는 그 커넥션, 연관성을 가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수업 내용이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경제라는 내용도 여기 들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변화라는 부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How would you change an unjust government? 뭔가 좀 부당한 정부를 바꾸려고 당신은 어떻게 할래? You are living in France in the late 1700s. Your parents are merchants who earn a good living. However, after taxes, they have hardly any money left. You know that other people, especially the peasants in the countryside, are even worse off than you. At the same time, the nobility lives in luxury and pays practically no taxes. Many people in France are desperate for change, but they are uncertain how to bring about that change. Some think that representatives of people should demand fair taxes and just laws. Others support violent revolution. In Paris, that revolution seems to have begun. An angry mob has attacked and taken over the Bastille, a royal prison. You wonder what will happen next. 여러분은 1700년대 후반 프랑스에 살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는 상인으로서 꽤 괜찮은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계십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특히나 시골에 있는 그 소작농들, 가난한 농부들은 여러분들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동시에 귀족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필사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와야 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국민들의 대표가 공정한 세금과 바로 이게 공정한 법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주창하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폭력적인 수단을 동반한 혁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혁명이 이제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분노한 군중들이 바로 왕실 감옥인 바스티유를 공격해서 장악했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시죠? 다음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 제가 나레이션 형식으로 읽어드렸는데 결국 이건 눈으로 독해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이 궁금해요. 프랑스 혁명은 들어봤는데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들어봤는데 프로 데모크라타이제이션 무브먼트를 들어봤는데 도대체 그게 뭔지. 그럼 뭐예요? 배경 지식을 넣기 위해서는 책을 봐야 돼요. 그것도 이제 제대로 된 양서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당한 정부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할래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폭력적인 혁명으로 참가하게 만드는 거는 뭔가? 일단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건 생각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넘기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JTBC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부한 내용을 연계시켜서 접목시켜주면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책은 저학년이면 으라차차 세계사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톡톡이라는 책도 있는데 대단히 좋은 책입니다. 학원에도 구비를 해놓고 학생들에게 읽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좀만 읽어보면 영어랑 연관시키기가 대단히 쉽거든요. 결국 background knowledge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고 묘사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영어를 알아야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케이크나 먹어라는 말을 한 게 사실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Which is not the case. 실제로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읽어봤고요. 세계사를 바꾼 여인들이라는 책에 보면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이 내용을 읽어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쭉 넘겨보면 자 이런 거죠. 총균쇠라는 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계몽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나 계몽 사상이 대단히 중요한 골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균쇠의 첫 서두가 이렇게 시작돼요.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고 왜 부자 국가들은 계속 부유할까? 그게 바로 지리적 요건도 있지만 계몽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국민들이 어떤 무지한 상태로 있어야지만 독재자나 이런 폭군들이 계속 군림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한테 일깨워 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 시절에는 1609년에는 갈릴레오가 결국에는 이거랑 비슷한 어떤 망원경을 통해서 전체를 관찰했다. 그러면 갈릴레오에 대해서도 공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사진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대단히 좋겠죠. 그리고 아까 경제 얘기를 제가 왜 드렸냐면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대단히 재미있게 생각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게요. Palace at Versailles,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는 영어 발음으로 Versailles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부분을 아이들이 계산한다고 정말 바빴어요. 한번 볼게요. Louis the 16th's palace at Versailles was proof of his absolute power. Only a ruler with total control over his country's economy could afford such a lavish palace. It cost an estimated $2.5 billion in 2003. Louis XVI was also able to force 36,000 laborers and 6,000 horses to work on the project. 네, 이게 얼마나 lavish하고 extraordinary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루이 16세 베르사유에 있는 루이 16세의 궁전은 그의 절대 권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직 그 나라의 경제에 대한 완전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 혹은 이런 군주만이 이러한 사치스러운 궁전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요. 추정컨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 부분입니다. $2.5 billion. 네, 25억 달러. 네, 25억 달러.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네, 제가 한번 학생들과 한번 좀 즐겁게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했던 그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5억 달러다. 25억 달러. 얼마 정도 될까? 예, 보통 1억 달러가 지금 환율을 뭐 그냥 편하게 1,200원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1,200억이죠. 1억 달러면.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아이들이 막 손 세기 시작해요. 네. 10억 달러면 얼마야? 그러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져요. 하면서. 예. 바로 1조 2천억이죠. 10억 달러. 1조 2천억. 그러면 20억 달러. 20억 달러.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잖아요. 2조 4천억. 그죠? 예, 여기다가 이제 다시 5억 달러. 예, 그러면 5억 달러가 결국에는 이제 6천억. 그죠? 예.
그럼 막 계산하기 시작. 영어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산수로 바뀐 거예요. arithmetics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약 지금 3조 정도. 와, 2003년 달러 기준으로 3조를 썼습니다. 3조. 네. 그다음 루이 16세는 3만 6천 명의 노동자에게 이 노동을 강제했고 6천 마리의 말을 동원해서 이 베르사유 궁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사치스러운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저도 여기 가봤는데 네, 사람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끝이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Why do you think Louis XVI believed he needed such a large and luxurious palace? 왜 이 루이 16세는 이렇게 크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필요로 했을까라고 당신은 믿습니까? Explain what practical and symbolic purposes Versailles might have served. 베르사유 궁전이 어떤 기여를 했던 어떤 그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목적을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Consider the amount of money and effort that went into the construction of this extravagant palace. What does this reveal about the way 17th century French society viewed its king?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가 왕을 17세기의 왕을 바라본 관점이 무엇을 이러한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어야 영어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손으로 쓰는 게 라이팅이고 말로 하는 게 스피킹이기 때문에 요 버전을 미니 버전으로 낮추면 이제 초등 버전이 되는 거고요. 요 버전을 초등 고학년이나 중등에게 접목시키면 결국에는 이제 배경 지식을 동반한 영어 수업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 지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커스트에는 왜 S가 안 붙었어 하면 선생님 저 알아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커스티드 돼야 돼요. 아니거든요. 커스트는 자 이제 이렇게 가는 게 내신이죠. 커스트 현재 과거 분사가 똑같은 게 이건데 S가 안 왔기 때문에 이건 과거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estimated 앞에 왜 on이 왔니 했을 때 추정된인데 뭔가 하나의 종류나 성격을 나타낼 때는 어나 언이 와야 된다라는 거. 이건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는 게 내신. 요거를 빨리 읽고 핵심을 찾는 게 수능. 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어떤 작품으로 다루는 게 원서.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시사적으로 그 다음에 배경식으로 넣어놓고 얘기하는 게 결국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거.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끝내기 전에 네, 지금 학원에 탭스 공부하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인 단어 익힌 다음에 이렇게 풀어보는 거. 이게 바로 시험 영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험 영어입니다. 네, 그러면서 추론해 보는 거죠. 나는 이걸 답을 골랐는데 그 이유는 이렇다라고. 결국 눈으로 보는 독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딩을 대단히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나누는 면접 캠프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기매외고 면접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소개서랑 이런 부분들.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학생이 읽었던 책과 배경 지식과 살아온 환경이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께 참고하셔서 하나하나 자녀를 지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프린스퍼 학원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